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MPFC 뇌의 부위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중, 경쟁과의 관계를 간섭이 없는 초경량 무선 시스템으로, 상관관계를 밝혀낸 실험을 주제로, 저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교신 저자인 조일주 교수님은 현재 아래와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우선 이제 이 논문의 주제를 말하기 앞서서 이제 MPFC 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MPFC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PFC는 이제 사람 뇌에게도 있는 건데 전두엽의 내에 위치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이나 판단과 같은 주요한 역할에 관여를 합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호작용과 MPFC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 이제 튜브 테스트를 통해서 경쟁과 MPFC 활성화가 관계가 있다는 것도 과거에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튜브 테스트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 마리의 생쥐를 관 안에 넣고 이 두 마리가 서로 이제 밀치고 부딪히고를 반복을 하겠죠. 이때 한 마리의 쥐가 나머지 한 마리의 쥐를 완전히 밖으로 밀쳐낼 때까지 실험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MPFC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밝혀냄으로써 이제 MPFC와 경쟁 간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게 정말 경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이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보호하고 갈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 지난 연구의 튜브 테스트가 경쟁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경쟁과 관련해서 MPFC의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이제 논문 중에서도 이제 유선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유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리드줄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리드줄로 인해서 이제 쥐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 복잡한 리드줄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선 시스템 가지고도 이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 무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제한된 전극, 그러니까 제한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이 논문의 주요 저자는 이제 무선 시스템으로 대신에 간섭이 없고 그리고 최대한 가볍고 그리고 여러 마리의 동물들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떻게 실험 정보가 전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품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뉴럴 프로브, 그리고 이제 이 뉴럴 프로브를 여기 보시면 이 인풋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받고 이제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무선 리코딩 시스템, 그리고 무선 리코딩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을 제공하는 배터리, 그리고 이 뉴럴 프로브를 보호하고 이
무선 레코딩 시스템과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크라운, 이 네 가지의 구성품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됐고요. 어떻게 전송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뉴럴 프로브의 16가지 인풋이 이제 앰플리파이어 칩으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신호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증폭하는 증폭기를 통해서 이 신호가 증폭이 되고, 내가 특정 영역의 주파수 부위만 볼 수 있도록 밴드패스 필터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개의 입력 신호가 하나의 출력 신호를 볼 수 있도록 멀티복스도 거치면 이제 ADC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 ADC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환기이죠. 이렇게 앰플리파이어 칩을 거치면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한테 이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MCU를 통해서 MCU의 이제 두 가지 작동 모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분석이 되면은 이 블루투스 모드를 통해서 이제 PC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전송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간섭이 없고 최대한 많은 동물 전극들을 대상으로 이제 유선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선 시스템이 이제 정말 생체 신호를 잘 측정을 하고 신호를 잘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CU의 이제 작동 모드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제 4채널 연속 기록 모드라고 해서 이제 측정된 모든 신호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작동 모드이고, 이제 16채널 스파이크 추출 모드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특정 인계값을 넘는 신호만 이제 스파이크를 추출을 해서 이제 MCU에 추출을 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는 그런 작동 모드입니다. 이제 4채널 연속 기록 모드를 통해서 신호가 잘 측정됐는지 이제 상용화된 기존의 유선 시스템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신호의 지연이 없이 신호가 잘 측정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16채널 스파이크 추출 모드를 통해서 신호를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큰 신호의 지연이 없이, 그리고 이 두 신호를 비교를 해봤더니 95% 일치도를 띈다는 것을 이제 매틀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작동 모드로 이제 MCU가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6채널 스파이크 추출 모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스파이크가 추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주성분 분석과 이제 K 평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이제 스파이크를 추출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정기적 성능을 평가를 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1주가 지난 이 신호와 이제 4주가 지난 이 신호를 비교를 해본 결과 이 SNR이 1주에 비해서 4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8%의 SNR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능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장기간 동안에도 이 정기적 신호가 이제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블루투스 무선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제 데이터의 손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실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m에서부터 50m까지 1m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신호를 생체 신호를 비교를 해본 결과 데이터의 손실이 5%밖에 나지 않은 것을 검증함으로써 이제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하더라도 거리가 바뀜에 따라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간섭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검증을 하였는데요. 우선 6마리 쥐를 구분하기 위해서 크라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가지 색상, 흰색, 검은색의 크라운과 그리고 이 각 쥐에 이렇게 조그만한 등을 초록색, 주황색, 흰색 총 3가지 등을 닮으로써 6가지의 쥐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6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생체 신호가 이렇게 지연 없이 잘 서로 간섭 없이 잘 발생된다는 것을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무선 시스템도 이제 간섭 없이 6마리의 신호가 잘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초경량 무선 시스템이 이 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실험이 진행됐는지, 정말 초경량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또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OFT 테스트라고 해서 이 실험 쥐에게 이제 뉴럴 프로브를 이식을 하고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1주 동안 주고 회복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토탈 디스턴스 그리고 토탈 타임 인 센터 존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엔터링 인투 센터 존을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쥐들은 불안하면은 이제 구석에 숨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검증함으로써 이제 영향이 없었다. 삽입을 하고 난 뒤와 전과 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를 통해서 3.34g의 정말 초경량 무선 시스템이라는 것을 검증을 하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삽입이 되고 그리고 뉴럴 프로브가 삽입이 되고 무선 시스템이 통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뉴럴 프로브를 이제 뇌 부위에 꽂고 그리고 이제 이 뉴럴 프로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크라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덴탈 시멘트를 덴탈 시멘트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에다가는 이제 무선 기록 시스템과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식 과정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 경쟁 시험과 이제 음식 경쟁 시험을 위한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음식 경쟁 시험 시작 전에 훈련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16쌍의 생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 개별 생쥐마다 20일 그러니까 뉴럴 프로브를 삽입을 하고 난 후 일주일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이제 20일 동안 체중의 약 90%를 유지하도록 해서 칼로리 제한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리의 쥐를 이 상자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타트 존, 시작 구역과 이렇게 푸드 프로바이딩 존이라고 해서 음식 제공 구역이 있습니다. 음식 제공 구역과 이제 시작 구역은 정반대 방향에 놓이게 되고요. 시작 구역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구역이고 음식 제공 구역은 이제 훈련이 시작됐다는 것을 생쥐가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등과 파란색 LED 등과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 자동 배급기가 이렇게 있는 곳을 음식 제공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복 과정을 거치는 한 마리의 쥐를 이 통 안에 이미 중심에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은 이 쥐가 이제 무작위로 이 구역을 천천히 탐색을 하게 됩니다.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딱 시작 구역에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 이 LED 등과 이 자동 배급기에서 음식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생쥐가 내가 이 시작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 제공 구역에서 LED 등과 여기 음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을 약 10회 이상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훈련이 된 이 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2마리 쥐, 그러니까 한 쌍을 지어서 음식 경쟁 시험을 진행하도록 됩니다. 음식 경쟁 시험은 앞서 말한 훈련 과정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다만 조금 다르다는 게 있다면 2마리의 쥐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언제 시험이 끝나느냐, 이렇게 한 마리의 쥐가 경쟁에서 이겨서 음식을 완전히 다 차지해서 섭취를 했을 때, 또는 이 경쟁 시간이 10분이 지났을 때, 즉 이 10분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죠. 이 10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경쟁 시험이 끝나도록 리밋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목표는 MPFC가 활성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MPFC와 사회적 상호작용 중 경쟁과 관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MPFC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MPFC가 평균 발화되는 정도의 2배 이상 발화율을 보였을 때 이 MPFC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합니다.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두 발로 이렇게 선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전혀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사회적 행동으로 서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분류를 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MPFC가 활성화된 일정 시간 동안 그에 해당되는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생쥐가 그때 이 MPFC가 이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MPFC 뉴런이 어떤 행동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회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사회적 행동에서도 음식 경쟁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후에 경쟁 시험이 된 후에 이렇게 발화율이 전보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소셜 비헤이버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비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이 MPFC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분포표를 보시면 MPFC 뉴런이 활성화되는 정도를 보면은 아까 220개의 MPFC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행동을 할 때 이렇게 60% 이상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 음식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특히나 더 많이 MPFC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일 한 가지의 행동을 할 때가 아니고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할 때 MPFC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아 이 행동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PFC 뉴런의 발화율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산포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합이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 경쟁이 시작되고 난 후 이제 두 마리의 쥐가 이 음식 제공 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을 갈취할 때 평균보다 이제 발화율, MPFC 평균 발화율보다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MPFC 뉴런과 어떤 행동이 많은 행동들 중에 어떤 행동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ctivated MPC 뉴런을 여기 보시면 여러 행동들 중에 특히 이 음식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쟁을 하는 행동들 중에 특히 자원을 갈취할 때가 아니라 자원을 오히려 보호할 때 더 많이 MPFC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활성화되지 않은 MPFC 뉴런을 보면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앞서 말한 데이터랑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앞서가는지, 리딩 G랑 뒤따라가는지, 팔로잉 G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자원을 수호할 때 특히나 더 많은, 더 높은 발화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을 볼 텐데요. 이렇게 두 마리의 쥐가 서로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앞서가다가 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상황이 뒤바뀔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딩 쥐가 앞서가던 쥐가 자원을 뺏겨서 이제 자원을 갈취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mean firing rate 데이터를 보시면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상황이 역전됐을 때, 즉 자원을 갈취하는 행동에서 자원을 이제 내가 성취했으니까,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자원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발화율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MPFC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이전 행동이 어떤지에 의해서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원을 수호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요 저자는 간섭이 없고 초경량 무선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제 경쟁을 하는 이 여러 마리의 쥐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흔히 말해서 트로피를 뺏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자원을 갈취하는 것보다 이제 수호할 때 더 MPFC 뉴런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앞으로 이런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 음식 경쟁을 하는 실험뿐만이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이런 데이터, MPFC와 관련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선 시스템을 통해서 더 복잡한 이 뇌 부위에 대한 기능과 그런 펑셔널리티 등을 앞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널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